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윤석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넷패스란 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033640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도 1월 4일이고요. 12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넷패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리뷰를 오랜만에 진행을 했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넷패스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말 많이 못 간,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못 간 기업이다가 마지막 거래일날 터진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상당히 만약에라도 조금 내가 좀 잘 참아냈다라고 하면은 정말 수익을 좀 뭐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다린 거에 비해서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리뷰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TSMC가 펜리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실수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예전 영상 보면은 TSMC를 저는 파운드리 업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조금 영상 제작을 하다가 깜빡하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펜리스 같은 경우에는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생산, 생산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뭐 아니면은 TSMC가 가장 유명한 파운드리 기업이죠. 네, 계속해서 실수하네요. 네, 아무튼 현재 넷패스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처음을 했었는데 오늘은 여기서 저는 좀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조정을 받았다 갈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조정이 크게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도 좀 관심 있게 바라보는 종목 중에 이제 테스나, 네페스, 그 다음에 뭐 SNS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LG전자 계열 쪽에서는 이제 실리콘웍스, 그리고 뭐 테크윈 뭐 이런 기업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아무튼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네페스 아크라는 회사도 잘 따라왔죠. 네페스 따라서. 근데 일단 네페스는 테스나라는 회사처럼 테스타 사업이 이제 첫 번째 테스트 사업을 하는 회사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페스 안에도 자회사인 이제 네페스라웨가 있는데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FOPLP 펜아웃 레벨 패키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거의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FOPLP라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만약에 내가 FOPLP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 자세하게 잘 설명을 드린 건 아니지만 얘도 제가 아는 선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오늘은 넷패스 같은 경우에 조금 나왔던 뉴스는 사실 근데 넷패스 예전에 올해 초에 나왔던 뉴스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초에 상당히 기대감도 많았었던 기업이고 근데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올해는 실적이 망했죠. 네, 실적이 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래 한 작년도 19년도에 한 600억까지 영업이익이 나오던 게 올해는 17억. 예, 엄청나게 급감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내년도에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예, 올해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괜찮은 그런 기사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것 같고 일단 네페스는 비메모리 패키징 분야 독보적인 기술 업체 보유 업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4년간 연평균 90% 영업이익이 증가한 폭발적인 성장세. 예, 그러니까 19년도까지 그랬었죠. 예. 그래서 네페스 같은 경우 간단하게 이제 LG 반도체에서 생산 기술센터장을 맡고 있던 이병규 회장이 1999년 설립한 회사로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기존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각종 소재를 주력 제품으로 갖고 있었지만 2000년대 들어 과감하게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분야 투자를 단행하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WLP 기술 상용화, 2014년도에는 FOWLP 기술 상용화, 2017년도에는 PLP 기술 상용화에 성공하여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이라는 거는 후공정 중에 이제 하나로 가공이 끝난 웨이퍼 칩을 포장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래서 패키지, 포장이라고 이제 간단한 용어죠. 이거는 패키지랑 포장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포장이라고 하니 간단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반도체 패키징은 칩과 PCB 사이에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주요 공정이다. 그래서 전방업체는 패키징을 통해 제품의 부피를 줄이고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삼성전자가 한때 이 패키징 공정을 간과하다가 2015년도 FOWLP 기술을 앞세운 TSMC에게 애플의 AP 파운드리 물량 전량을 내준 일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당시에 아이폰 AP 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 삼성전자가 물량을 나눠가 생산했지만 TSMC가 FOWLP 기술이 아이폰 AP에 적용하면서 2015년도부터 애플은 삼성전자와 거래를 끊었고 2020년 현재까지도 TSMC가 애플의 AP 파운드리 독점적으로 수주하게 됐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삼성전기를 필두로 PLP 기술 사용화에 나섰고 2018년도 PLP 기술을 적용하여 갤럭시 워치를 출시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AP에 PLP를 적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술 개발과 대량 양산을 위한 카펙스도 부담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19년도 4월 삼성전자는 삼성전기로부터 PLP 사업을 이관받아 직접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더품종 소량 생산의 특징을 보이는 비메모리 사업 특성상 패키징 공정에 대한 후공정 업체의 도약은 비메모리 업체에게도 핵심적인 과제이고, 삼성전자가 기존의 메모리 소부장 벤더 생태계를 구축한 것처럼 비메모리 벤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때 글로벌 기술력을 확보한 네페스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네, 이게 있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네페스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자, 이런 뭐 기술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것도 저도 읽어보긴 했는데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간단하게 이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조금 더 다시 리뷰하게 될 때 기억해놨다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될 것 같고요. 현재 그런 흐름에 있어서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조금 수평 매물대도 돌파가 나왔죠.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뭐 어떤 분들은 여기를 이제 박스권이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작게는 최근에 매물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이제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으로 이제 26,000원대가 박스권 하단, 여기가 이제 박스권 상단이었는데 35,000원대가 36,000원. 네. 네, 이런 구간을 강하게 돌파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려오더라도 지지는 받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 42,000원, 44,000원, 그래서 35,000원, 36,000원까지는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지금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거의 추세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좋겠지만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죠.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가 첫 번째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구간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 고점들 있죠. 네, 고점들을 연결한 구간들. 네, 이런 구간들까지는 조금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잠시만요. 이걸 주봉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전의 고가, 이게 좀 더 잘 보이죠? 네, 이전의 고가 매물대. 네, 이런 구간들은 그렇게 막 조정이 강하게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조금 더 얼마나 눌릴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4만 원대를 깨기도 쉽지는 않다. 네. 실질적으로 4만 원대를 깨는 것도 그렇게 막 쉬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조정을 좀 적게 받고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놀았던 구간들, 네. 이런 구간들에서 주가가 놀았지만, 이후에 좀 횡보하다가 여기를 강하게 돌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 파동에 있어서 4만 원대 구간을 좀 지지해주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멘텀이 작용을 하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현재, 물론 시장이 격변하게 된다라고 하면 깨겠죠. 네, 깨겠지만 시장이 우상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정을 좀 적게 주고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이런 구간, 네, 이런 구간들. 네, 여기도 돌파가 나왔고 적게 조정을 주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뭐 실질적으로 이런 추세, 네, 추세 이런 구간에서 놀다가 여기를 되돌림 주고, 네, 그러니까 차트 해석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놀았던 구간이 있었어요.
예, 근데 돌파하고 나서 상승, 되돌림,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나오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봐도 되는 시점이다. 어, 그래서 조금 눌리더라도 뭐 그렇게 조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한 분봉, 한 60분봉은 너무 큰 것 같고 한 15분봉 정도, 예, 4만 원, 네, 4만 원대 가격대에서 형성이 되는 시그널을 좀 주목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15분봉 정도, 네, 15분봉 정도나 아니면은 15분, 네, 15분봉 정도를 참고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런 저가를 깬다라고 했을 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한 4만 천, 4만 천 원대, 네, 4만 천 원대도 4만 천 원대가 온다라고 해도 충분히 매수세는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전의 매물대적인 영향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좀 지지 구간으로서 사람들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한 4만 천 원에서 4만 원대 가격대를 좀 눈여겨보면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당연히 이 고가를 돌파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맞겠죠. 만약에 여기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고가를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데가 지금 매물대인데 4만 천 원대 이런 데를 살짝 깨고 나서 올라가는 패턴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 예, 공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높은 자리이긴 하지만 어, 조정을 좀 좁혀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밑에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추세가 이제 좀 시작하는 단계일 수도 있으니까 익절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가는 것을 조금 더 기대를 조금 더 들고 가는 걸 좀 더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한 4만 원에서 4만 천 원대 가격대를 그 사이에서 이제 매수 관점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는데 베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뭐 그런 흐름을 그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보일 수 있다. 생각보다 조정을 안 주고 갈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여기 이런 추세적인 부분들, 추세적인 부분들이랑도 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데를 조금 지지해주고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네페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원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21년 첫 거래일이죠 오늘.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 같고요. 7시 27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주말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거래일이라 10시에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옵틱이라는 종목이 현재가 1,1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130원, 손절가 1,03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에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